매도인분이 지금 지방에 계셔서 직접 나오긴 어렵다네요. 대신 가족분이 대신 나와서 계약하고 계약금은 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개인이 별 문제 없다고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전혀 괜찮지 않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간 순간 언제일까요? 바로 내 집 마련을 할 때입니다. 특히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분들은 기쁨과 설렘도 크지만 워낙 큰 돈이 오가는 계약인 만큼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실수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단순해 보이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할 때조차도 계약서 문구 한 줄 때문에 수천만 원이 오가는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서에 이 내용만 제대로 적어뒀어도 소송까지 간 일은 없었을 텐데 싶은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집 계약을 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를 차근차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실수는 등기부 등본과 현장 확인 없이 계약금부터 송금하는 행위입니다. 아파트 거래를 하다 보면 매수인이 아직 물건을 보지도 않았는데 부동산에서 일단 가계약금 먼저 입금해 주시면 매물 잡아 놓겠다고 하면서 가계약금을 입금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하는 일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등기부 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 명의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압류나 가처분 같은 위험 신호는 없는지 등등이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부터 보내버리면 나중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에 직접 가서 집 상태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집도 안 보고 계약하는 사례는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종종 발생하는데요.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못 보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다른 사람이 내가 찜해놓은 집을 가로챌까봐 무서워서 조급한 마음에 계약금부터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안하신 마음은 알겠지만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담한 분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과거 부동산 상승기에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을 보고 해당 지역에서 대장 아파트로 불리는 신축 아파트를 대충 둘러본 다음 가계약금으로 1억 원을 입금하셨습니다. 신축이고 유명한 아파트였기 때문에 설마 아파트 시설에 문제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분이 다시 현장을 방문하고는 깜짝 놀라셨는데요. 방 한쪽 벽지에 얼룩이 있는 걸 발견하셨습니다. 바로 누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분은 즉시 매도인에게 항의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매도인은 이분이 이미 현장을 봤고 그 정도 누수는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 계약금을 돌려줄 수는 없다고 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1년 이상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판결을 받고 나서야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돌려받았지만 이분은 소송 기간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시려면 돈을 보내시기 전에 반드시 집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합의사항을 계약서에 넣지 않는 행위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미리 합의한 사항이 있는데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경우 서로 합의만 되었다면 계약서에는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형태가 바로 구두로 합의했는데 계약서에는 없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로 약속했으니까 믿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약속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는 집을 계약하면서 매도인이 명도는 제가 책임지고 해놓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잔금일 당일까지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바람에 매수인이 입주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명도를 책임진다는 문구가 없었다면 매도인이 명도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 약속은 약속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아파트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양식의 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적고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할지를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 없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말보다 문서가 우선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실수는요.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하거나 대리인 계좌로 돈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계약 당일 매도인과 연락이 잘 안됩니다. 이때 중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도인분이 지금 지방에 계셔서 직접 나오긴 어렵다네요. 대신 가족분이 대신 나와서 계약하고 계약금은 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개인이 별 문제 없다고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전혀 괜찮지 않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소유자 본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하고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한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원칙을 어기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매도인이 직접 나오기 어렵다면서 사촌동생을 대신 내보냈고 매수인은 그 사촌동생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계약서는 그 사촌동생이 위임장을 들고 나와서 작성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위임장은 위조된 문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매수인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복잡한 쟁점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위임장이 진짜인지 아닌지, 대리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 돈을 받은 사람이 계약금 반환 책임을 지는지 등등에 대해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해야 하고요. 소유자 본인은 나는 계약한 적이 없다면서 책임을 부인할 수도 있고 돈을 받은 제3자는 이미 돈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돈을 돌려줄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먼저 차단하려면 아주 단순하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계약은 소유자 본인과 직접 하시고 계약금과 잔금은 매도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위임 계약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정식으로 공증받은 위임장이 있는지, 위임 범위에 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 같으니까, 중개인이 괜찮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금 입금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현장도 직접 방문하세요. 사진이나 말만 믿고 송금했다가 낭패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모든 합의사항은 계약 전에 미리 정하고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어두셔야 합니다. 말로만 한 약속은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약은 반드시 당사자 본인과 직접 체결하고 매매 대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소유자 본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나중에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키셔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법적 분쟁은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집 계약이라는 건 결국 법적인 문제와 돈 문제가 한꺼번에 얽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꼼꼼하게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하고요. 항상 직접 확인하시고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계약 과정에서 헷갈리는 상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관련 영상을 제작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보변호사 나연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